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 중간고사 보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간고사 점수 분포를 보니까 그 수강학생 105명 중에서 87명이 시험을 받고 그 최고 점수는 100점, 평균 점수는 한 83점 정도 됩니다. 예,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 이유는 교수님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 리뷰 토픽도 교수님이 제시해줬고, 그 다음에 시험도 오픈북으로 책이나 노트 다 보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거죠. 자, 그런데 시험이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고, 1분에 한 문제 정도 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최고 점수 100점에다가 평균 한 83점 정도 나와서 시험 점수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LMS 키움보드에서 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걸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본인이 어떤 문제에서 틀렸고 그 틀린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아마 모를 것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5월 5일까지 여러분들이 LMS 키움보드에 들어가서 본인이 시험 본 거를 이렇게 어, 열어보면은 어, 어, 본인이 어떤 문제에 틀렸는지, 어, 그리고 그 틀린 문제의 정답은 무엇인지, 어,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월 5일까지 LMS 키움 모드에 들어가서 본인이 중간고사 시험 본 거를 확인해 보면은 본인이 몇 점 받았는지 뿐만 아니고 본인이 어떤 문제 틀렸고 그 틀린 문제의 정답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체 시험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따로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은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이 LMS 키움보드에서 시험 본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다만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 이 18번하고 19번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죠? 홉스테드의 표입니다. 그 국가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네 가지, 다섯 가지 문화 디멘전, 기준별로 국가별 점수, 분포를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보기로 나온 보기에 제시된 국가들 중에서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스프린트,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 그러다 보니까 28번, 19번은 오류, 미스프린트, 에러, 오류가 있는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4점씩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류가 난 문제로 해서 18번, 19번은 4점씩 점수를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번, 19번 틀린 학생들도 뭐 맞은 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기에 어, 보기에 어, 보기에 제시된 국가들 중에서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18번, 19번은 모든 학생이 다 맞은 걸로 해서 점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보면 18번은
불평등한 상황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아 부패 정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불평등한 상황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아 부패 정도가 높은 국가. 이 말은 권력거리 혹은 권력 간격의 점수가 높은 국가죠. 그런 국가가 아닌 것은 네,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1, 2, 3, 4 중에 정답은 2번 이스라엘인데 지금 보면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세 국가가 다 이 표에는 없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스프린트 오류가 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19번 문제 보시면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인 정도가 낮아 규칙과 통제가 요구되는 국가로 분류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아 규칙과 통제가 요구되는 국가. 이거는 불확실성 회피, 어,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어, 높은 국가죠. 높은 국가입니다.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높은 국가가 아닌 것은 어디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보기에서는 스웨덴이 정답입니다만은 여기 이 표에 보시면 한국도 없고, 그 다음에 멕시코도 없습니다. 이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오류, 미스프린트가 난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두 4점씩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수업 교재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응용 교재는 제일 많이 보는 책이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표는 좀 업데이트된 그러한 이제 개정판에 있는 표인데 이 보기에 나온 국가들은 홉스테드의 그 초기 연구 그에 나온 그런 이제 국가들이다 보니까 이 보기로 나온 국가들과 이 표에 나온 내용과 조금 이제 매칭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 에러가 떴어요. 에러가 발생된 겁니다. 하여간 18번, 19번은 오류, 미스프린트, 오류가 하는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4점씩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그 다음에 기말의 리포트에서 성적 처리할 때 다 반영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중간고사 관련된 내용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도 이번 중간고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나오니까 혹시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들도 기말고사에 좀 더 잘 보도록 하십시오. 기회가 또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이제 챕터 7입니다. 챕터 7은 정부정책과 국제무역입니다. 자, 우리가 무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유무역이죠. 우리가 챕터 6에서는 주로 자유무역을 공부했는데 이 챕터 7에서는 보호무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보호무역. 자, 보호무역이란 것도 우리가 무역과 관련해서 매우 강력한 사상이고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7은 우리가 보호무역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에서 손해를 많이 봤던 거예요. 손해를 많이 봤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국제무역에서 손해본 국가들에게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손해본 거를 만회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이러한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이런 게 대표적인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더 뭐 그런 것처럼 보호무역이라는 게 매우 강력한 그러한 무역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역 정책이나 이론,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7은 보호무역에 관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설명한다. 왜 정부가 때때로 무역에 개입하는가를 설명한다. 전략적 무역 정책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반대 견해를 설명한다.
무역 시스템의 발달과 최근의 무역 관련 주요 이슈들을 설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국제무역의 정치적 현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이란 정부가 자국민들이 다른 국가로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가 자유무역은 챕터 6에서도 그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수업 교재 내용을 보면 많은 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의 이익과 주요 국내 생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무역에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명목상으로는 자유무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의 이익과 주요 국내 생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무역에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보호무역을 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이러한 식으로 긴장관계 혹은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 무역,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 보호무역 이 특성이 다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겠다 그러죠.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또 실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따라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서로 이렇게 긴장관계를 보이면서 모두 국제무역, 세계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부터 이제 보호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보호무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수업 교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는가, 혹은 정부는 어떻게 무역에 개입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무역에 개입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이제 어떤 국가의 정부가 그 국가의 어떤 국제무역, 그거에 이제 개입하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국가 간의 무역 거래,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의 어떤 무역 거래에 개입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것들 중에서 주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 그 국제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본 거를 그 상대 국가에 높은 관세를 매김으로써 그 상대 국가가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손해본 거를 만회한다. 다시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무역거래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 그 높은 관세를 지금 막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뉴스를 지금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보호무역이고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끼리 무역에 개입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 관세입니다. 자, 관세는 영어로 테리프라 그럽니다. 물론 한국어로 관세라고 번역되는 다른 영어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테리프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리프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 제품과 비교해 수입품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수입품에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는 제품,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제품에 그 부과하는 세금이 대표적인 거죠, 관세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제품에도 세금을 매기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제품에도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상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혹은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제품에 세금을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돼요? 자, 자, 어,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되면 그 수입품을 우리나라에 팔려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수입품을 우리나라에 팔려는 그 외국의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세금만큼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팔려는 그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야지, 그 세금만큼 올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수익이 나는 것이죠.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품의 가격이 팔리는 가격이 100원이다.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을 50원 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수입품이 팔리는 가격을 150원으로 높여야지 어떻게 돼요? 높여야지 결국 세금으로 낸 것만큼 보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논리에서 기업이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낸 만큼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세금만큼 수입품이 팔리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높은 가격에 팔리니까 그 수입품은 어떻게 됩니까? 불리하게 되죠.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더 높게 고객들에게 팔리게 되니까 더 팔리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 수입품의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입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불리해지는 거죠. 더 적게 팔리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보호무역이에요. 보호무역입니다. 상대 국가가 그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제품 혹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려는 제품이 더 우리나라에 팔리지 않도록, 더 수출되지 못하도록, 더 수입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무역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관세입니다. 교수님이 크게 잘못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라고 했었어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상대국가에. 그러면 상대국가 제품, 우리나라에 미국에 팔리는 상대국가 제품 관세만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덜 팔리게 되는 거죠.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덜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보호무역이 나갈 수 있어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더 제품을 팔아서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량세는 specific tariff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국어로 양이라는 거는 quantity, 영어로 하면 quantity, 수량입니다. 수량. 그러니까 종량세라는 것, specific tariff라는 것은 수입품 개별 단위에 대해서 고정된 세금이 부과되는 그러한 관세.
방식이 종량세입니다. 종량세. 그러니까 수입품 개별 단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양, 퀀터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반면에 종가세라는 것, 그 add, 어, add valorem tariff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종가세인데 여기서 가라는 거는 종가세의 가라는 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니까 어떤 가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런 그 수량의 개념은 아니고 어떤 가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입품의 어떤 가치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는 뭐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관세의 효과예요. 관세의 효과. 관세는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면 혹은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그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의 효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무역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계 각국의 국가에게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 손해 본 거를 다시 그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관세를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세금을 내겠다 돈을 내라는 거죠. 뭐 그러한 것인데 그것도 이제 어떤 관세 효과와 아주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어떤 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그 수출품에 세금을 내는 거, 관세를 내는 거, 혹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대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 그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관세를 매기는 것.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처음은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자, 관세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매기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나 교수님이나 편의점에서 뭐 어떤 제품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 보면 뭐 부가가치세 한국어로 그러한 세금이 매겨져요. 제품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뭐 교수님은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죠. 그러면은 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고 기업도 사업활동에서 돈을 벌면 법인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세금들이 다 뭐예요? 정부의 수입이죠. 그래서 그 세금,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세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에 어떤 제품을 수출하겠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수입한다. 그럴 때 그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우리 정부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세금들은 마찬가지예요. 세금이니까 수입이 돼요.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만큼 정부에 돈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효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생산업체, 그러니까 그 수입하려는 제품 혹은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제품, 이제 관세 세금을 매기려는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 혹은 경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수입 제품 혹은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그 제품, 그 제품에 세금을 매기면, 관세를 매기면 그 관세, 세금을 매긴 것만큼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게 해야지 그 제품을 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 팔릴 때 그 수입품이 그리고 상대 국장 입장에서 그 수출품이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리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똑같은 제품인데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니까 더 안 팔리게 되죠. 더 안 팔리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 혹은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 국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돼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근데 반면에 어떻게 돼요?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장품이다. 화장품이다. 그러면, 그, 자, 국내 기업, 국내 생산자가 똑같은 화장품을 생산해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똑같은 화장품을 지금 팔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똑같은 화장품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팔려고 할 때, 수출하려고 할 때, 혹은 우리나라에서 그걸 수입하려고 할 때 거기에 세금을 매기면, 관세를 매기면 똑같은 화장품인데 가격이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의 화장품을 어떻게 됩니까? 관세를 매기지 않을 때보다 관세 매길 때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겁니다.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입 제품 혹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수출 제품에 관세,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생산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가장 큰 효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유무역. 자유무역이라는 게 각 국가가 어떤 절대 우위,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뭐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다른 국가보다 절대적인 우위가 있거나 혹은 비교적인 우위가 있는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화해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만들어서 다른 국가에 팔고 그리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못한 것, 뭐 덜 효율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게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들끼리. 그럴 때 가장 세계 경제가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죠.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자유무역의 모습인데,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 어떤 국가가 특정 제품, 특정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화장품을. 그래서 그 화장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그 화장품을 만들어서 다른 국가에 팔고 그 국가의 소비자는 가장 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국가가 특화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장 효율적인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덜 효율적인, 비효율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세계 경제, 세계 무역이 가장 효율적인데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은 특정 국가가 다른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거에 관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돈을 내라고 이렇게 보호무역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어떤 전 세계 경제의 어떤 효율성, 어떤 세계 무역의 효율성 이러한 것들이 깨지게 되죠.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특정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좀 싼 가격으로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각 국가가 이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면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관세를 부과할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다 공존합니다만은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그동안 국제무역에서 많은 손해를 봤어. 그래서 이제 손해본 만큼 다른 국가에 세금을 부과할 거야. 돈을 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미국 경제에도 이익이 되고 세계 경제에도 이익이 되는가? 이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일단은 관세를 매기면 그 수출품 혹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품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물가죠, 물가. 물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 그래서 소비자들이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그러한 어떤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랬죠. 미국이 다른 나라가 이렇게 수출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화해서 그걸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건 수입하고 이러한 전 세계 경제 혹은 세계 무역에서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저해시키고 그거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높은 관세를 이제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이게 미국 경제에 과연 이익이 될 것인지,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인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고, 만약 그게 미국 경제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미국의 유권자들, 미국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관세 정책에 절대 동의하지 않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정책에 분명히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갈 거고 또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국가나 IMF나 UN이나 이런 세계기구, WTO 이런 세계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당장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높은 관세 정책의 효과 이런 게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게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되고 각 나라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거에 지금 대응하고 있죠. 대응하고 협상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